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풀러닝 코치 김성우라고 하고요. 나를 위한 달리기 마인드풀러닝을 하고 있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조금 더 즐겁고 쉽게 접근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달려오고 또 케냐에서 직접 선수들이랑 같이 살고 달리면서 보고 또 배운 것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달리기 즐겁게 하시고 또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달리기에 빠지고 달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달리기 선수가 돼야겠다 해서 처음에 이제 2015년에 케냐에 갔어요. 케냐가 800m 이상의 중장거리부터 마라톤까지 거의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한국의 양궁 같은. 대표적인 선수들은 케냐에서 뭐 지금 정말 가장 유명한 남성 선수는 엘리우드 킵초게라고 지금 마라톤 세계 기록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비공식이지만 마라톤 거리를 2시간 안에 달리기도 했고, 약 한 3년 전인가? 코로나 전에 여자 선수들도 케냐 선수들 정말 잘 뛰는 선수들이 많아요. 세계 기록도 많이 갖고 있고. 사실 존경하는 선수는 케냐 선수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케냐 선수들은 저는 동경의 대상이긴 해요. 근데 정말 달리기의 신 같은 분들이고,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살아보니까 느낀 건데, 달리기의 신이 있다면은 케냐의 달리기 선수들은 달리기의 신을 정말 모시는 사제 같은, 수도승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매일 하루하루의 일과가 달리기를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고, 그거에만 헌신하는 게 케냐에서도 이제 탑 수준 선수들의 삶이었어요. 물론 케냐에도 뭐 달리기 선수들 술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훈련 빼먹는 분들 계시는데, 케냐에도 이제 달리기 선수들이 모여서 같이 살고 훈련하는 마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텐 마을이 이제 가장 좀 유명해요. 근데 이제 친구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텐 마을에서 살면서 달리고 있는 2시간 15분 정도를 달리는 풀마라톤을 남성 케냐 선수와 연락이 닿아서 그 선수에게 나 케냐 거기 가서 좀 같이 살고 너의 삶을 경험하고 싶다. 당신들의 삶을 경험하고 당신들이 뛰는 거를 같이 가능한 만큼 뛰고 당신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당신들이 하는 거 다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처음에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집이라고 해야 될까? 방에서 그 선수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묵었고, 근데 거기가 이제 월세가 4만 원이었어요. 물가가 정말 쌌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살면서 케냐의 뭐 선수들이 먹는 음식들, 우갈리,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약간 죽처럼 만든 그 우갈리 먹고, 아보카도도 많이 먹고, 망고도 많이 먹고, 거기 아보카도 망고가 막 정말 제 머리통만한 아보카도랑 망고가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먹고, 케냐에서 달리기 선수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싶어서 간 거여서 매일 정말 달리고 먹고 자고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간 건 이제 2019년에는 12주 있었는데, 그때 봤을 때 이제 케냐에서 탑인 선수들은 진짜 달리기의 신을 모시는 수도승같이 정말 절제되어 있고 정제되고, 케냐 선수들은 제게 존경보단 약간 동경의 대상인 것 같고요. 존경하는 달리기 선수들은 뭐 뉴질랜드 출신이나 뭐 스위스 출신인데 진짜 10대 때 자기가 달리기만을 위해서 케냐로 가서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나 스위스 같이 편한 그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케냐에 가서 살았던 선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 선수들은 제가 존경심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달리기 전에는 축구를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또 축구 체력이랑 장거리 달리기 체력은 완전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생략적으로도 좀 다른 게 많고, 축구를 잘하던 체력에서 달리기를 잘한 체력으로 변화하는 데는 저는 적어도 2, 3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운동이나 그런 것도 좀 본인의 체질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운동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확실히 막 무거운 중량을 든다던가 씨름이나 막 좀 큰 힘이 필요한, 그러니까 정말 단기간에 큰 힘을 내는데 그런 또 적합하신 체형이나 체질이 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열이 좀 더 있으시고 뼈도 굵고 등치도 있고. 저는 조금 선천적으로 뼈도 좀 얇고 열도 좀 없고, 근데 케냐 친구들이 딱 그런 몸들이더라고요. 뼈가 정말 얇고 추위도 잘 타고, 또 애초에 또 많이 달리다 보니까 지방도 없고 발목이 정말 얇아요. 종아리도 정말 얇고, 얇은 대신 근데 그게 다 근육이고 다 질긴 약간 아킬레스건이 정말 잘 발달돼 있어요. 달리기를 많은 분들이 다리로 한다 생각하시는데 결국 코어로 하는 거거든요. 코어랑 엉덩이 근육. 그래서 케냐 선수를 보면은 그 말들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발목 쪽은 얇거든요. 허벅지는 좀 두꺼워도.
근데 대신에 말들도 보면은 몸통 가까워질수록 근육이 커지고 되게 든든하잖아요. 케냐 선수들도 다리는 얇은데 허벅지도 얇고, 근데 이제 엉덩이 근육 쪽으로 올라올수록 아주 단단하고, 물론 당연히 오랫동안 그런 유목민 생활을 했던 부족에서 특히 이제 탑 레벨 선수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케냐에서도 그런 몸의 형태 그런 거에는 유전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케냐 가기 전에 케냐 선수들은 분명 DNA가 다를 거야, 유전적인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몸의 구조 그런 건 맞긴 하지만 저에게 없는 달리기를 잘하게 해주는 유전이 그들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관련해서 저도 뭐 책도 다 찾아보고 논문도 읽어봤는데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장거리 달리기는 너무 큰 힘을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힘을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얇은 근육이 밀도가 정말 높아요. 아주 잘 훈련돼 있고. 그래서 맞아, 근데 보면은 너무 신기하죠. 아니, 저 근육도 없어 보이는 막대기 같은 다리로 빨리 달리니까. 네. 어렸을 때 걷고 뛸 수 있었던 때부터 아버지랑 형이랑 계속 축구를 했고, 프로까지는 아니고 이제 학교 선수로 뛰었는데, 축구화를 신으면은 이제 발에 딱 맞는 축구화를 신곤 하는데 볼 컨트롤이나 그런 걸 잘해야 되니까 경기나 연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축구화를 벗어놓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이렇게 좀 뛰면서 발을 풀어주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본투런이라는 책을 보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멕시코랑 미국 국경 경계에 살고 있는 타라우마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러닝화들도 없이 약간 고무 그냥 발바닥에 칙칙 말아서 취미로 그냥 마을의 잔치로 막 50km, 80km, 100km 이상을 달리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부족이에요. 그 부족을 이제 한 저널리스트 기자가, 나는 달리기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데 왜 계속 부상을 당하고 러닝화들은 왜 이렇게 다 불편하지? 하는 질문에서 시작돼서 그 부족을 이제 찾아가고, 또 그런 도중에 이제 마라톤 거리 이상을 뛰는 걸 울트라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울트라 러닝을 하는 울트라 러너들과 또 만나면서 미국에서 가장 내로라는 울트라 러너들을 그 부족 마을로 데려가서 부족에서 가장 잘 뛰는 러너들과 대결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달리기의 역사라든가 러닝화의 역사, 러닝화가 실제로 우리의 부상을 줄여주는지 아닌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도 왼발로 좀 뛰어봐야겠다. 당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과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과외 생활을 하고 있던 집에 마당이 아주 넓은 풀밭이었어요. 그래서 그 풀밭을 이제 혼자 그냥 애들 학교 갔을 시간에 막 맨발로 뛰면서 너무 좋다. 근데 그때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우울증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 가장 힘든 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건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달릴 때만큼 이게 딱 멈추고 달리면서 움직일 때 활기차고 에너지 넘친 나를 다시 만나고, 그 순간 정말 살아있는 나를 느끼면서 제 생각에 가장 큰 변화는 저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결국 마인드풀 러닝을 저는 다른 말로는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명상 같은 달리기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아무런 기계 없이 뭐 음악도 안 듣고 정말 나의 호흡과 내 몸의 움직임만 집중하면서 달리다 보면은 온갖 생각들이 정리되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나 좀 내가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경험들도 떠오르면서 안 좋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의 면면들이 이해도 되고 받아들여도 지고 하면서, 결국엔 나랑 더 친해지고, 결국에는 나를 더 받아들이고 저 자신을 더 있는 그대로 좀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변에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한 친구가 어떤 실수를 하나 했어요. 했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실수를 하면은 또 이 실수했네, 나는 왜 항상 이럴까, 왜 또 이렇게 바보같이 이런 실수를 또 했을까 하면서 계속 자책을 하고 스스로를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있었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나를 자책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나의 그런 메커니즘들이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들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당연히 건강해지고, 또 올해는 이제 금주의 해를 살고 있는데 달리기가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을 준 것 같고요. 좋지 않은 습관들, 좋지 않은 생각들 다 멀어지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저는 달리기는 그냥 밥 먹기 전에 무조건 하려고 해요. 꼭 하루에 뭐 아침에 달리자, 저녁에 달리자 이건 아니고요. 또 이제 프리랜서 같이 어떻게 보면은 코치로서 살다 보니까 그날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달릴 수 있는 날은 아침 먹기 전에 달리고,
아침에 일정이 있는 날은 저녁 먹기 전에 그렇게 달리고요. 달릴 때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하진 않고요. 시간을 기준으로 달리고 있고요. 저를 위한 그런 스케줄을 좀 짜서 시간 기준으로 강약이 있게 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평균 5시간에서 10시간 혹은 12시간 정도, 적으면은 4, 50km 정도, 많을 때는 일주일에 뭐 100에서 한 130km까지도 뛰고요. 근데 이게 계절이나 혹은 1년 중에 언제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긴 해요. 예를 들어서 12월, 1월은 쉬는 달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 20km만 뛰는 주도 있고 3, 40km 뛰는 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봄, 가을 좀 큰 대회들이 있으면 그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일주일 계속 100km 이상 쭉 달리면서 좀 그런 베이스를 쌓아줄 때도 있고요. 근데 보통 1시간 달리면 거의 10km 정도 달리는 페이스로 천천히 뛰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천천히라는 게 참 비교적이고 상대적인데, 킬로미터당 6분 속도예요. 6분 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속도가 달리기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도 빠른 속도인데 하실 수 있고, 달리기를 좀 하신 분들에게는 이거 조깅 페이스도 아니고 엄청 느린데 하실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코로만 호흡해도 편한 속도를 지키는 거. 저에게는 그게 지금 코로만 호흡해도 편안하고 무리하지 않는 속도고, 그래서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거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고요. 달릴 때 있는 그대로 나의 달리기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정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바라봐주고, 빨리 달리는 것도 막 내가 억지로 막 힘을 써서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다 보면은 저절로 몸이 풀리고 또 마음의 긴장감이 그런 게 풀리면서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저절로 이제 빨리 달리는 속도도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다려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기계 없이 정말 온전히 달리기를 있는 그대로 내 감각으로 느끼는 걸 중요시해요. 그래서 저는 시계도 지금까지 아직 GPS가 있는 시계를 안 샀어요, 일부러. 그 시계가 저한테 내가 지금 달린 거리랑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 심박을 알려주는 게, 저는 제 호흡, 제 몸에 집중하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없이도 충분히 호흡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페이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보다 엄청 많이 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보다 적게 달려도 충분히 달리기로부터 좋은 점들을 얻을 수 있고 달리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리적인 부분들은 저는 가능하면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좀 내려놓으시면은 좀 더 달리기를 즐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내고 있는 미국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인데, 거기는 달리기 날씨도 아주 좋고, 또 실제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건강이나 그런 거에 대해 좀 더 신경 쓰는 문화여서,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코칭을 하다 보니까 뭐 아침에도 달리고 오후에도 달리고 저녁에도 달리는데, 항상 달리는 사람들이 보여요, 거리에. 정말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 달리시는 분들 보면 너무 반갑고, 또 유모차 끌면서 달리는 남성분들 보면은 되게 반갑고 재밌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 달리기를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또 건강을 챙기는 거고, 또 샌프란시스코는 언덕이 많은데 언덕을 또 끌면서 뛰어 올라가고, 심지어 애기 2명 기모차에 놓고 뛰어 올라가는 엄마, 여성 러너도 봤어요. 기억에 남는 대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조금 이제 북쪽 올라가면 레이크 타워라고 타워 호수가 있어요. 이게 호수가 아니라 정말 커요. 근데 이제 거기 주변을 80km 달리는 트레일 러닝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회가 그때 7월인가 8월에 한여름에 했었고, 근데 그 대회에 그 태그라인, 카피라이팅이 Glimpse of Heaven, Taste of Hell 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천국을 살짝 보고 지옥을 맛본다 라는 게 이제 대회 이렇게 태그라인인데, 정말 그거를 경험했었어요. 대회 나가서 그 레이크 타워의 그런 아름다운 풍경, 정상에 올라가서 고도한 거기도 1800m, 1000m 위인데 올라가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봤는데, 잠시 그 풍경을 보고 다시 뛰어 내려가면서 이 더운 구간을 뛰면서 지옥을 맛보면서 많이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대회고 또 장소인 것 같아요. 다행히 완주했고, 기록 욕심이나 그런 게 없이 뛰는데, 그때 대회에서 제가 그때 10위로 계속 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막 알려주거든요. 이 체크포인트 지날 때마다 너 몇 위야 이러는데, 너 10위야 이러는데, 제 뒤에 들어온 선수가 저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컨디션 어때? 뭐 잘 달리고 있냐 이러면서 제 컨디션을 보고 이제 좀 저를 앞지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엿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텐 지면 안 되겠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체크포인트부터는 진짜 계속 좀 편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전속력으로 가능한 만큼 달려서 그때 5위로
들어갔었어요, 결국에는. 네네. 또 많이 제끼기도 하고 도중에. 총 한 10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게 80km에다가 이제 언덕도 많고. 일단 케냐가 진짜 뭐 탑3에 있는 것 같아요. 케냐에서 달리기는 정말 뭐 2300m의 고지대에서 붉은 흙길을 달릴 때 그 기분, 새벽에, 그리고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계속 앞에서도 달려오는 케냐 선수들, 뭐 혼자든 그룹으로 달려온 선수들이건 볼 때 그런 느낌 지금도 진짜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냐가 떠오르고, 제주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주도 한라산? 한라산을 달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라산을 달릴 때 그런 즐거움? 물론 오르막은 이제 마음으로는 한 번도 안 멈춰 달리고 싶은데 가끔 멈추게 되긴 하더라고요. 좀 그래도 가끔 이제 가파른 계단이 나오면. 근데 많이들 하긴 하세요. 저도 이제 트레일 러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을 뛰는 달리기인데 한라산 뭐 2회전, 뭐 3회전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2회전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정상 찍고 반대로, 그러니까 성판악 출발해서 정상 찍고 반대 내려가서 관음사 내려가서 관음사 다시 올라가서 성판악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4-5시간 걸렸나? 네. 이제 정상 찍고 내려가고 다시 정상 찍고 내렸으니까 2회전. 근데 정상을 그러니까 2번 봤다는 거죠. 3회전 하는 분도 계세요, 가끔. 요새는 올림픽공원이 좀 집 근처여서 올림픽공원에서 나홀로나무 근처에서 맨발로 달리면서 좀 맨발 달리기 맛을 좀 다시 좀 경험하고 있긴 해요. 네. 샌프란에서는 맨발로 달릴 수가 없거든요. 좀 땅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그 도시가 좀. 네. 백록담에서 재밌는 일화가, 뛰어 올라갔어요, 백록담에. 근데 뛰어가다 보니까 비가 막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백록담 뛰어 올라갈 때 비가 오는 건 참 좋더라고요. 더 시원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비 오는데 이렇게 뛰어 올랐는데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거기 사진 찍는 분들 계시길래 제가 하나 찍어드려도 될까요? 해서 일단 찍어드리고, 혹시 저도 찍어주실 수 있어요? 해서 그걸로 찍어주신 다음에 죄송한데 제 핸드폰 번호 이건데 저 한번 문자로 보내주세요 했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샤워를 다 하고 또 밥 먹고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때 제 문자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온 거죠. 그래서 왜 이제야 보내주셨네? 해서 감사합니다, 뭐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 이제야 뭐 내려왔다고 뵈서 반가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약간 저는 이제 달려 올라가서 내려와서 3-4시간 지나 쉬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때서야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달리기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참 좋은 트랜스포트 모드구나. 그냥 혼자 너무 웃겼어요. 그냥. 걷기도 좋은 움직임이고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걷기와 다른 달리기의 매력은, 근데 일단 그 움직임 자체를 보면은 걷기는 계속 2발 중에 한 발이 땅에 닿아 있죠. 근데 달리기는 한 발 한 발, 온전히 그 한 발이 내 체중을 착지할 때 받아주고 지지하고, 또 그 한 발이 또 내 체중을 앞으로 또 살짝 위로 이렇게 밀어주는 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몸의 근육들이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좀 그런 진동도 더 느껴지고, 그 마인드 플러닝 하면서 저한테 이제 DM 주신 분들이 있어요. 뭐 프로그램 하면서 이런 게 좋아졌어요 하는 분들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이, 이분도 이제 일 욕심이 많은 여성분이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스트레스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변이 좀 힘드신 분이세요. 약간 일을 잘 못 보고 쾌변이 좀 힘드셨던 분인데 마인드 플러닝 하면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쾌변이 잘 되신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또 말이 되는 게, 달리기는 걸을 때와 비교했을 때 진동이 계속 미세하게 몸에 전달이 되고 그 건강한 진동이 이제 장이나 그런 운동을 아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쾌변의 매력도 있고, 다른 매력은 확실히 내 2발로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먼 거리를, 또 긴 시간을, 이렇게 작은 여행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 2시간이든 온전히 내 2발로 내 집 주변을 이렇게 이동하고, 또 멀리는 한강까지 나가고 뭐 잠실에서 분당까지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 느껴지는 약간 좀 원초적인 만족감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내 2발로 내가 이 시간 동안 움직였고, 와, 20km가 넘는 거리를 내가 이렇게 이동을 했네, 온전히 내 몸으로만. 그래서 약간 자전거나 그런 다른 차나 그런 것과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저에게는 근데 달리기가
정말 정신 건강에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건강?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 건강하다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다? 그럼 그건 어떤 상태지? 상처 같은 걸 받거나 뭐 화가 나고 그런 걸 살면서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도 좀 빨리 거기서 회복하고 그걸 빨리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저는 건강한 마음인 것 같은데, 달리기가 저에게 도움을 준 거는 그렇게 마음이 건강하려면 좀 나 혼자 조용히 내 생각들이나 나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성찰의 시간? 근데 달리기가 저에게는 딱 그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기기 없이 뭐 음악 없이 온전히 그냥 내 호흡 관찰하면서 달리면서,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약간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다면 달리다 보면 그 안개가 싹 걷혀요. 해가 어디 있는지 보이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쫙 보이고, 그렇게 마음이 정리되면서 정신 건강에 참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의 건강은 저에겐 보너스인 것 같아요. 체력이 좋아지고 심장박동, 안정심박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심폐 기능이 좋아졌으니까 건강한 그런 에너지가 있고 살이 안 찌고, 그런 거는 그냥 다 보너스가 아닐까 싶어요.